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2021년 오늘 6월 24일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감 시향 방송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걱정되는 게 너무 그게 많아요. 보고서가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예. 좀 많네요. 네. 보고서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늘 작정하고 쓰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첫 번째 보고서로는 네이버야 뭐 너무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신한금융 투자에서 이제 나왔던 보고서고, 보여주지 않은 패가 많다. 네이버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많이들 아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지금 시장에서 이마트랑 이제 제휴를 하고 있죠. 제휴하고 대한통운의 이제 그 배송 서비스도 이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 물론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는 참여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신세계가 이번에 단독 입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랑도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간접적인 어떤 좀 효과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 침투가 아마 지속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제페토라고 그 메타버스 관련 그 약간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페토 서비스가 2억 명이에요, 사용자가. 이거에 대한 가치, 로블록스가 시가총액이 거의 50조 되는데,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 네이버가 지금 68조가 되잖아요. 네이버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웹툰 시장 성장도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 중이죠. 예, 계속해서 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시장도 지금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 뭐 일본의 그 야후재팬하고 합병하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좀 성과를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뭐 몇 년에 걸쳐서는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5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이제 다들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한 템포 또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지금은 어쨌든 뭐 네이버 아무리 좋아도요,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카카오가 그냥 급락했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도 가격 부담이 있어요. 예. 지금 위로 너무 쏟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금 누가 봐도 싼 가격은 절대 아니니까 사지 마시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뒤늦게 이제 목표 주가 올라가는 거죠. 마치 막 주가 급락할 때 목표 주가 낮추는 것처럼 급등하고 나서는 좀 많이 목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보고서여도 지금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또 기회가 오니까요. 그땐 제가 또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앱코라는 기업 아시죠? 이것도 제가 상담 많이 봐가지고, 또 내일 상담하는 날이네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마우스 같은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밍 기어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키보드. 이게 SK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고, 1년 넘게 묵혀둔 PC방 수요 그대. 저도 옛날에 뭐 아주 2000년 초반인가요? 뭐 그때 먼질나게 다녔죠. 저도 참 PC방 가서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그때 그러던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국내 1위 게이밍 기어 전문 업체. 이제 게임할 때 필요한 뭐 그런 것들, 키보드, 게임 전용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PC방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더 늘어나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면 PC방에 사람들이 가겠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PC방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C방 매출이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니까. 예. 그런데도 1분기에 게이밍 기어 매출이 39%나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PC들을 많이 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게이밍 기어가 매출 비중이 77%, 소형 가전이 23%니까 게이밍 기어. 그러니까 여기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PC방이 오픈을 하게 되면 더 훨씬 더 많은 매출 성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름방학과 함께 그 디아블로2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터널 리턴이라는 그 PC 게임이죠. PC방 가서 PC를 하니까. 그래서 PC 게임들이 대작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잘 벌고 이런 모멘텀들도 좀 일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주가 많이 빠졌지만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몇 번 상담을 많이 해드렸죠. 종목 상담할 때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헤드셋, 키보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소형 가전도 만든대요. 이건 매출 비중이 한 20%대. 스마트 스쿨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중 얼마 안 되니까 핵심은 요겁니다.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저걸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에코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었어요.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세요. PC방에 사람이 많이 가면 에코의 매출이 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메디톡스가 주가 급등했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역시 보고서가 나왔고요. 선입견을 버리면 기회가 보인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대웅제약하고 소송 걸린 거 이겼잖아요. 대웅제약과에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판매법인이 있어요. 대웅제약에 나보타, 예, 에볼루스랑 이온 바이오파마인가요 이름이? 예, 이온 바이오파마 맞습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고 로열티를 받아요. 판매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리스크가 다 제거가 됐고,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식약처하고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내가 너네 팔지 마. 보톨리움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 팔지 말라고 품목 허가 취소를 했어요. 팔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는 뭐 판매 금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건 좀 진정된 걸로 아는데, 다만 소송 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내에서 판매를 아예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기면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일부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충분히 반영은 됐고요. 그다음 네 번째 톡신 신약이 있어요. 총 3개 갖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3개. 네 번째 파이프라인 또 갖고 있대요. 그게 이름이 MBA P01 요거라고 합니다. 이거 임상 3상 시험 있죠. 요거를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을 시작을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 허가 기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성공을 한다면 지금 메디톡스의 주요 매출 품목이 3개인데 그 3개가 지금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걸로 지금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30만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3개 제품이 모두 다 뭐 판매 금지당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제품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그건 뭐 법원에서 2022년까지 결정할 문제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건 게 뭐냐면 이게 요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예.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요 3개예요. 그러니까 원액 사용 기준 약사법 위반. 이거는 국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뭐 수출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허위 작성 시험 결과. 예. 근데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웬만한 우리나라 그 보톡스 회사들은 다 여기 걸려요. 똑같이. 국가 출하 미승인 받은 상태로 이거 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다른 업체들한테도 불똥이 튑니다. 뭐 나머지 2개는 이제 원액 변경이나 뭐 시험 결과를 허위 작성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 아직 모르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소송 중이고 소송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좀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반영됐다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뭐 4번째가 성공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는 오랜만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어요. 74만 원짜리가 엄청나게 빠졌죠. 10분의 1 통 났어요, 거의. 그러다 이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도 뭐 저는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살 그거는 아니지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고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쁠 건 이제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디톡스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어제 좀 급락했던 게, 사실 저도 어제는 몰랐어요. 정확하게 아모레가 그다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화장품이 다 빠진 건 맞는데 유독 빠졌죠. 근데 결국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아무리 보시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업데이트 정도예요.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드리면 투자 의견 35만 원, 그러니까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애널리스트가 일부 증권사는 낮췄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좋게 보더라고요. 설화수의 대중국향 수요가 견조하다. 국내 온라인 채널 전환도 성공적이고 큰 그림에서 실적의 우상향은 맞다. 네. 그리고 중국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 설화수의 성과는 티몰보다 징동닷컴이라고 있나봐요. 거기서 더 크게 성장을 했다. 전체 실적 수요 변화 흐름 없다. 다만 중국은 중저가, 그래서 아무래가 안 좋았죠. 중저가 시장에서 되게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점포도 막 구조조정하고 되게 안 좋았는데, 이번 2분기에도 또 이니스프리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는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시장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이 기대했던 게 1,330억이에요. 근데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300억이 미스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지금 점포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많이 썼나 봐요. 온라인상에서. 근데 그래도 안 팔리나 봐요. 이니스프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설화수는 잘 나가요. 다른 건 다 잘, 온라인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니스프리. 근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알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아모레는 PER도 되게 비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오를 때 팔자고 말씀드린 게 파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비싸요.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두둑에 맞았는데 이미 반영은 했죠. 반영했지만 뭐 이렇게 되면 당분간 주가는 못 올라가요. 힘이 빠지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좀 차분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관망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좋게 봐요. 그렇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요런 구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위로는 절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25만 원 찍고 다시 뭐 회복은 되려는 모습인데, 시간이 좀 이러면 2분기 실적 발표를 7월 말경에 할 거예요. 그때까지 주가는 크게 오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대안주로는 차라리 화장품은 현재로서는 클리오가 클리오 다시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기업들은 무작정 홀딩보다는요. 다시 내려왔고, 뭐 요 밑으로 또 내려온다면 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클리오나 뭐 다른 화장품주들이 조금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조금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아모레는 조금 주가가 회복하는데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오늘 오랜만에 그 DB하이텍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유안타에서 오늘 그 새롭게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82,000원. DB하이텍,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2분기 실적 좋을 거래요. 기대치 이상 나올 것 같고, 3분기부터는 PQ라 그러죠. P가 뭐죠? 단가, Q가 물량, 모두 성장한다. 이게 흔치 않은 거죠. 단가와 물량이 모두 성장한다. 그러니까 8인치 파운드리로 만들잖아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는 주로 12인치, TSMC도 극심한 공급 부족.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설비 투자한다고 했죠. 3분기부터 이게 설비 투자한 게 실적에 반영이 되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21년 전체 이익도요, 예상보다 무려 600억 정도 더 잘 나왔고. 그리고 TWS라고요. 무선 이어폰 아시죠? 무선 이 에어팟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을 할 텐데, 올해 또 가을에는 아마 애플에서 신제품 나올 것 같고, 또 이 TWS 말고 MCU,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8인치에 쓰이는데 계속 수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호황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예상 PER 10배를 적용해서 8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9.3배예요. 올해 기준. 내년은 어쨌든 실적 더 좋아진다.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DB하이텍도 그동안 진짜 너무 못 갔죠. 근데 오늘 그래서 올랐어요. 그 보고서. 진짜 안 갔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래도 선전했고, 지겨운 박스권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DB하이텍도 뭐 오를 때 사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려가면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죠. DB하이텍은 하도 안 가가지고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참 보고서가 많은데요. 이거 NH에서 나왔던 보고서고, 목표 주가를 5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57,000원으로 상향했고요. 항공우주산업 특화 지주회사다. 뭐 방산 회사죠. 목표 주가를 올렸고, 뭐 아시겠지만 방산하죠, 항공우주하죠. 이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다 좋을 것 같고, 하나시스템의 유상증자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로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한대요. 그게 꽤 크죠. 이번에 유상증자도 끝났고,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이제 위성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하죠. 어쨌든 우주 좀 10월에 누리호 발사 있어요. 요건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닌데 누리호 발사 예정인데, 이 발사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것 같더라고, 발사체. 발사체도 단계가 있는데 일단 발사체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 그룹은 우주로 지금 뭐 요즘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인공위성. 그리고 시장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져요. 이 우주항공 시장은 그냥 무궁무진합니다.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고 민간 회사들이 우주 개발하고 우주 여행도 가고 인공위성 쏘고 인공위성 쏴서 6G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정찰위성이었는데 이제는 통신위성. 근데 우리나라는 미사일 주권 해보겠죠. 사거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사거리가 제한돼 있는데 그게 해제가 됐고, 이 발사체를 왜 못 만드냐면요, 발사체에다 위성을 실어서 쏘면 위성이 이제 우주로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딱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전쟁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허용을 안 해준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쏠 명분이 생긴 거죠. 인공위성 같은 거. 그래서 우주 시대가 확실히 열렸고, 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라 그래가지고 우주, 그러니까 달 탐사하는 그게 있나 봐요. 달 탐사하는 프로젝트 명인데 거기에 한국이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우주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한번 훅 빠졌다가 최근에 또 올라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랐어요. 꾸준히 들고 가보세요, 진짜. 방산보다는 우주로 보시고, LIG 넥스원. 전 뭐 여전히 3인방.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 세 회사가 그려가는 밑그림에 계속 좀 동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원익 QNC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도 보고서 또 나왔고요. 보고서가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정체돼 있으니까 가지고만 가세요. 뭐 살 자리는 아닌 게 왜냐면 많이 올랐어요. 요 정도 레벨이면 좋은데 지금 좀 올라간 자리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아까 DB하이텍 그 추천한 그 유한타증권의 이재훈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를 썼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되게 긍정적인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요거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이제 에코프로 HN을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적정 주가 저는 최소 18만 원 정도는 저도 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대신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이게 분할해서 떨어져 나가는 회사예요. 에코프로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소재 기업이에요. 많이 만들어요. 뭐 전고체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 양극재 소재 다 만드는데 에코프로 HM만 달라요. 얘는 환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이게 제목이요 뭔지 아세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가치래요. 제목이 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업은 없었다. 지금까지 뭐 이거 뭐죠? 갑자기 그 치킨집 생각나는데. 극한 직업. 그죠? 수원 왕갈비 치킨인가요? 아무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게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있죠. 이거를 저감 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이게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지금 ESG 최대 또 이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올해 실적은, 올해 영업이익은 120% 증가 전망합니다. 12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대요. 그리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앞으로 25년까지 32%. 와, 엄청나고요. 매년 32%씩 성장한다는 거죠. 미세먼지 저감 사업,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장치. 이거 다 어느 나라나 다 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만원으로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물론 1년 후의 목표가입니다. 성장성도 높고 PER은 28배나 줬습니다. 현재가 18배. 싼 거 같진 않은데 아무튼 되게 굉장히 낙관적. 왜냐면 성장을 하니까 매년 30%씩. 매년 30%씩 성장하면 PER 30배 줘도 돼요. 예,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또 뭐 주가 이번에 바닥 찍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전자 제가 뭐 올해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2분기도 좋다고 합니다. 실적 보죠. 그래서 이것도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목표 주가는 23만원 제시했습니다. 유지고요.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단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없잖아요. 없어지고, 그걸 제외하면 이제 나머지 사업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특히 TV 쪽에서 OLED TV가 좀 잘 팔리는 게 하나의 좀 수익성 방어 이유인 것 같아요. 이거 잘 팔린대요. 이게 좀 판매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OLED TV.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익률이 높아요. OLED TV가. 그리고 가전제품 뭐 여전하고, 그 다음 전장 부품 사업 있죠. 전기차. 이것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KW, 오스트리아의 ZKW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 LG가 이제 마그나랑 합작법인 이파워 트레인을 7월부터 출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그죠?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카메라 및 센서 모듈은 LG 이노텍이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자동차 만들 수도 있어요, 전기차를. 뭐 그런 다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 수주를 받을 수도 있죠, 나중에 진짜. 이건 기대 요인이죠. 그래서 전장 부품 사업의 성장, 그러니까 가전과 전장 부품이 딱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PER은 13.3배 정도 되고요. 내년에 10배, 내년 기준으로 10배가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 좋았습니다. LG전자도 좀 꾸준히 한번 큰 그림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도 뭐 계속 좋은 보고서 나오고요. 뭐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하겠죠, 삼성 SDI가. 그리고 화학사업부 이번에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 종합화학에 넘긴 것 같아요. 하나 솔루션하고. 그래서 요건 뭐 제가 보고서는 따로 안 보여드리겠지만, 좀 어쨌든 주가 올랐으니까 약간은 실수 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60만원 갔다가 금방 올라오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오른 게 문제죠,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 이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물론 언젠가는 뭐 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던, 이게 오늘 유안타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고요. 울트라 셀큐 포텐자 들어보셨죠? 울트라 셀큐 포텐자가 고주파 치료제, 울트라 셀큐가 초음파 리프팅 하는 거죠. 리프팅. 의료기기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사람들이 리프팅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중국이 열렸고, 누구나 예뻐지고 싶잖아요. 멋있어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누구나 외모가 나아 보이려고 자기 몸을 가꾸고 노력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피부 같은 것도, 이게 주름 같은 거 개선하려고 뭐 옛날엔 성형수술도 받았지만 요즘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리프팅 기기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미용 의료기 시장은 앞으로도 엄청 커지고요.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50% 성장했어요. 비수기인데. 2분기는 더 좋아지겠죠. 일본, 미국 중심으로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비수기에도 성장. 아무튼 의료 미용 기기의 기기 시장 성장, 수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한 번씩 근데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는 거 이용해 주세요.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업데이트는 계속 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종합학 지분을 처분을 했어요. 삼성물산이 삼성 SDI하고. 그러니까 지분을 이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하고 하나에너지가 이제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3년간 8,320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요. 대금을 받게 돼요. 삼성물산이 3년간 8,320억 정도. 삼성 SDI는 일단 이것도 3년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7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 SDI는. 나머지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하나에너지가 돈을 대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한테는 좋은 거죠. 뭐 굳이 화학사업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산이 왜 이렇게 못 가냐면 일단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가 부진한 데다가 이재용 회장이 좀 풀려나야 돼요. 8.15 뭐 사면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총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가시화되면 주가 한번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 모르죠. 그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주가가 좀 못 가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명신산업도 하도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여전히 기억하거든요. 명신산업 몇 번 제가 상담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참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냥 보고서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추천드린다는 뭐 의미보다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환사채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분기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 보면 자본금 변동사항,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자본금 변동사항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미상환 전환사채인데 요건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요게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전환 청구 기간이 2019년부터 2013년. 이거는 지금 전환 청구가 가능하죠. 가격은 3,300원, 3,400원. 지금 2만 원 넘잖아요. 이거는 다 나온다고 봐야죠. 주식 수가 800만 주 남아 있어요. 이게 좀 부담이 있네요. 그죠? 요거. 그다음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현황. 요거는 2028년에 이제 만기가 있는 것 같고, 주식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327만 주는 주식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발행할 주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이거 다 합치면 1100만 주. 요 물량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1100만 주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꽤 많네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잘 안 가는군요. 저것 때문에. 자기 주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자기 주식은 없는 가운데 늘어날 주식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역으로 생겨, 주가 28,000원이니까 당연히 물량이 나오겠죠. 이게 주식 수가 5,200만 주거든요. 1,100만 주면 1,000만 주로 쳐볼게요. 20%죠. 20%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량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근데 그래서 눌렸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 부담이 좀 빨리 해소되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악재는 아니에요. 물량 부담 때문에 안 가는 거는
그거는 뭐 회사 펀더멘트라고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급에 좀 꼬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명신산업 주주분들은 회사는 그러니까 장문수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 물량 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 중간중간. 그게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저 물량이 빨리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또 보고서가 이제 몇 개 나왔는데 요거는 유한타증권의 박은정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요분은 추정치를 하향해서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30만원,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 같고 중국 매출 하향 조정, 국내 및 화장품 부문 이익 추정치 다 낮춰버렸습니다.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는 거죠. 어차피 설화수나 전자선거래 비중 늘려나는 건 긍정적인데 이니스프리나 오프라인은 부진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애널리스트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요새 좀 주가 약간 흔들리죠. 뭐 그때 10만원 갔다가 그렇다고 뭐 크게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호텔신라 아마 2분기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수요. 근데 문제는 목표 주가 올렸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문제는 뭐죠? 정상화 될 때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대외적으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야 면세점 가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호텔신라 제가 원하는 건 요 자리예요. 요거가 9만원 초반. 여기서는 사도 정말 좋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좀 어중간한 자리죠.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정말 징그럽게 안 갑니다. 좀 갈 거면 가고. 안 가죠. CJ ENM은 너무 잘 갔는데. ENM은 이제 정리할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시죠? 아주 뭐 초장기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정리할 단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19만원에서 20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비중을 이제 올라갈 때마다 줄여보자. 좋을 때 줄이는 게 맞겠죠. 안 좋을 때 사고.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저는 계속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은 아직도 많이 걸립니다. 요거는 KTB 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보고서예요. KTB에서 나왔던 거고, 컨텐 2분기 실적 그거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목표 주가는 13만원 유지 변동했고요. 2분기는 마진이 좋을 거래요. 그러니까 작품 수는 좀 적대요. 2분기가. 그 3, 4분기는 작품 수가 늘어나고. 그 이번에 빈센조로 대박 났잖아요, 사실 일본에서. 근데 그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빈센조, 나빌레라. 저는 아직 빈센조는 못 봤고 나빌레라는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뭐 마인 이런 것들, 또 다크월, 보이스포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더킹 영혼의 군주가 작년 2분기에 반영됐어요. 그때 대박 났었죠 한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향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넷플릭스 가입자 성장세가 좀 둔화됐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성장이 둔화된 만큼 아시아 시장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아는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이니까. 근데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드라마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 여전히 넷플릭스가 이 비싼 가격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애플 TV에 공급, 미국에 직접 드라마까지 만들어 제작해요. 미국 드라마를. 회당 30분 10회, 제작비는 회당 50억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총이 3조나 가까이 되고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좀 눌려 있다. 자, 월봉 보면 저 요거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죠. 아무튼 지금은 좀 인내심이 아직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넥센 타이어가 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 올린 거 오랜만에 봤어요.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실 필요 없는데 내용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목표 주가 11,000원 상향 조정했고, 이 회사가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신공장을 증설한 게 있어요. 체코 공장. 체코 공장 이거를 이제 가동이 들어가긴 했는데 체코 공장 이제 증설하면서 감가상각을 해요. 보통 감가상각을 당연히 합니다. 공장을 지었을 때 비용 들어가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었고, 두 번째가 운반비. 배가 없으니까 해상 운임 증가하고 이 운반비, 이 두 가지가 최대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다 반영은 했어요. 그 운반비라는 거는 언젠간 다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점차 2년간 이거를 사로잡았던 이 악재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좀 그러니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넥센 타이어는 지금 어쨌든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특히 그 중고차 시장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타이어라 그러죠. 신차 타이어 말고 오리지널 교체용 타이어 있죠.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중고차가 잘 팔리면 그 교체용 타이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그리고 주력이에요. 대부분의 타이어 회사들은 교체용 타이어로 돈을 벌어요. 근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경쟁사인 한국 타이어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뭐냐면 넥센 타이어의 글로벌 이제 생산 수량이, 넥타가 얼마냐면 글로벌 생산 수량이 3,298만 개래요. 그럼 한국 타이어는 얼마냐? 한국 타이어의 39%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야. 거의 한 40% 되죠. 한국 타이어에. 요 정도인데 시가총액은요, 한 타에 13%밖에 안 된대요.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쐈습니다. 또 조정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타이어 쪽에서 넥센 타이어도 이제 좀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은 해보세요. 내려온다면 반드시 내려올 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치고 나면 쉬어가는 경우 많아요. 눌러주는 걸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넥센 타이어가, 저도 이 내용까지는 몰랐는데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가 이번에 좀 오르다가 좀 많이 밀렸죠. 한국 타이어 지금 시가총액이 거기 사실 6조 4천억, 넥센 타이어는 9천억 밖에 안 돼요. 확실히 저렴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SNS텍이 진짜 오랜만에 오늘 하나금융투자 1등 애널리스트죠. 반도체. 요새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게 되게 보고서 안 쓰던 보고서들을 하나씩 써요. 뭐냐면 그때 유니셈은 옛날부터 쓰긴 썼는데 유니셈도 보고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기억나시죠? 요건 소개해드렸죠. 요것도 보고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SNS텍입니다. 진짜 많이 빠졌죠. 너무 빠졌어요. 이게 EUV 공정에 쓰이는 펠리클이란 이제 오염물질 보호해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보이세요? 2,500원짜리가요 20배 올랐습니다.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 부러진 거죠. 뭐 개발도 아직까지 뭐 제대로 개발된 건지 얘기도 안 나오고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점은 나왔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모처럼 반등을 했는데,
SNS텍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오랜만에, 이건 목표 주가는 없고요,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제목 참 잘 쓰시네요. 아무튼 블랭크 마스크라고 있어요. 위에서 빛을 딱, 마스크가 있고 위에서 빛을 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통과한 다음에 밑에 빛이 투과돼 가지고 웨이퍼에도 회로를 그려요.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또 EUV 펠리클, 그 마스크를 보호하는 오염물질 방지, 이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EUV용은 되게 만들기 힘들대요. EUV 공정용은 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지분 투자 받았잖아요. 삼성전자 투자했어요 지금.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EUV 공정용 펠리클인데, 연구 개발은 이제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1세대 제품 연구 개발은 마무리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노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어쨌든 올라가려면 그 EUV 이쪽과 관련한 삼성은 이제 또 뭔가 액션이 나오든가, 아니면 지금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비메모리 쪽인데, 이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가시화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 펠리클 개발이 잘 됐다라든가,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올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준 게 뭐냐면, 비메모리 파운드리의 미세화 수혜주로서의 위상은 작년이나 올해나 바뀐 건 없다.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주가도 이제는 좀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제노레이라고, 이게 의료기기, 수술실에서 쓰는 뭐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제노레이. 이것도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아니에요. 요건 KB증권에서 나왔던, 오늘 되게 좀 중소형주들이 되게 많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업일까?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수경이고, 종합 영상 진단 의료기기입니다.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메디칼 사업부, 치과에서 쓰는 덴탈 사업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실시간 방사선 영상 장치라고 CARM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시간 방사선 영상 장치, 요런 거를, 요게 비중이 제일 높아요. 매출 비중이 42%. 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술실에서 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도 뭐 코로나19 환자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이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주요 수출국은 유럽,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락다운, 경제가 오픈을 못하는, 영국도 지금 아직까지 못하잖아요. 이게 언젠가 풀리겠죠. 적어도 어쨌든 8월 되면 많은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어요. 락다운 이슈가 좀 발목을 잡았죠. 주가의 발목, 실적에. 그래서 매출도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노레이는 신제품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대요. 신제품은 대체적으로 이전 시리즈보다 판매가격이 높다고 하고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HSTIA, 헤스티아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지금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제노레이가 6월을 시작으로 또 이렇게 계속 박람회에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미용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수술실이나 병원에서 쓰는, 그리고 이제 치과 쪽에서 쓰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제품입니다. 요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메디칼 사업부, 덴탈 사업부, CARM,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이고요. 수술실에 쓰여요. 그래서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선 투시 촬영 장치.
실시간으로 그 수술 부위를 투시를 해가지고 외과적 수술을 아마 의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통증 부위를 투시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면서 시술을 시행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로 유방 조직을 찍어서 유방의 그 내부 구조를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영상 진단기기 회사예요. 이거 엑스레이 같은 걸로 딱 투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술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구. 이건 덴탈, CT 펜. 네, 그래서 구강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임플란트 시술할 때 이건 필요하대요. 수술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둘 다 아무튼 그 치과 쪽에 쓰인다. 근데 매출 비중은 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적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 기업으로는 뭐 바텍, 뷰웍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레이언스. PER이 한 13배 정도니까 주가가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나름대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뭐 비싸진 않다. 일단 관심은 가져봐도 될 거예요. 괜찮죠. 좀 너무 소형주라 그랬죠. 주가가 보니까 와 정말 안 갔네요. 그죠? 상장하고 여기서 빠졌다가 12,000원 갔다가 다시 급락. 이제 여기.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가격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갔네요. 되게 시총이 되게 작아요.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작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건 제가 3프로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건설업종이고요. 건설업종 이제 보고서 중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업종 내 저평가주에도 관심을 기울이자. 저는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그 건설업종이 그 아시겠지만 대형 건설사 그 다음에 해외 건설사 이런 쪽이 많이 갔죠. 특히 재건축 강자, 재건축 뭐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여기 현대건설, GS건설이 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주 역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여기는 대우건설 안 나왔지만 대우건설도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난리가 아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 받아서 막 상반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디벨로퍼 보자는 거죠. 자체 분양.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자기네가 직접. 그 부산 사시는 분들은 용호동 W라고 아시죠? 아파트. 그게 분양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IS 동서가 그때 난리가 났었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 IS 동서가 용호동 W로 대박을 냈어요. 여기 한 7, 8배 갔네요. 이때 2013년도 어마어마하죠. 그냥 미친 듯이 갔어요. 지금 뭐 카카오 저리 가랍니다. 무섭죠. 그리고 지금 또 IS 동서가 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거기다가 그 최근에 또 나왔던 게 그 폐기물 업체들 인수하면서 너무 올랐으니까 좀 쉬는 건데 이제 이만큼 디벨로퍼가요. 자기가 개발을 해서 성공만 하면 진짜 대박 나요. 그래서 디벨로퍼를 좀 관심 갖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너무 부진했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디벨로퍼가 HDC 현대사. 이건 뭐 누구도 부인 안 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되게 다양한 택지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택지들을 보유하고. 그래서 이제 요 되게 많은 그 이제 택지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양한 이제 어디죠? 그 광운대 역세권인가? 뭐 그거 하고 OCI랑 같이 그 용현 인천 용현 하객지구 그것도 개발하고 있고 파주 쪽에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럼 DLNC는 원래 전문 디벨로퍼는 아닌데 이 회사가 디벨로퍼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은 높인데요. 최근에 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고 디벨로퍼 쪽으로 매출 비중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PER이 4.5배. 말도 안 되게 싸죠. 그래서 두 기업
건설주에서는 이제 한번 저는 원래부터 이제 DLNC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선호를 했는데 두 기업 다 관심을 가져보세요. DLNC 또 HDC 현대산업개발. 원래 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거 끝났잖아요. 이번에 그 광주에서 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사고 발생한 거 기억나시죠?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있던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대표가 사과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사과한 건 정말 잘한 일이고 이제 그거는 뭐 주가 측면에서는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날 빠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은 좋은 기업이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은 없어요, 진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DLNC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오른 건설주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설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자이에스엔디도 있고 요새 좀 잘 안 가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횡보하는 게 좋아요. NHN 기억나세요? 요거가. 이제는 NHN하고는 좀 작별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장기 투자할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시죠? NHN 저 별로 안 좋게 본다고. 옛날에. 제가 시각 바꿔버렸잖아요. 보고서 하나 딱 보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세요? 이날. 요날. 보고서 보고. 그러니까 저도요, 유연하게 바꿔요. 저도 안 좋게 볼 때 되게 안 좋게 봐요. 막 그냥, 저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고 저도 바꿉니다. 근데 바꾸길 잘했죠.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 온 것 같고요. 왜냐?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최악은 벗어났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다. 요 정도 수익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내일 한번 더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차이스앤디도 그렇고 HDC 현대산 건설업종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플랫하게.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미친 듯이 가요.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보고서를 보여드리면, 오늘 사실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이분도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 유안타 증권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네이버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반기 IT 산업 관전 포인트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형식의 이제 보고서인데 유안타 증권의 이재윤, 김광진 애널리스트 이 두 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전방산업 수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만 그래서 안 좋잖아요 요새. 주가 진짜 안 가죠.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답답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지금 기존 예상보다 좋은 건 맞아요. 3분기까지 이어진다. 다만 전방산업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생산 차질과 수요 위축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노출이 됐던 거죠. 두 가지 불확실성의 요인은 두 가지인 게 중국과 한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만드는 거. 또 베트남, 인도에서 코로나 확산. 이거 다 알죠, 우리. 그래서 좀 불확실한 건 사실이다. 결론은 뭐 이미 다 아는 내용 같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는 파운드리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DB하이텍을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DB하이텍은 이쪽 파운드리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급이 너무 없어요. 설비 투자 더 해야 되고 수요는 많고 이거에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갤럭시 21 FE 모델 이게 출시가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없어서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8인치에서 만들어지는 게 TWS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무선 이어폰 같은 이런 뉴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겠죠. 수요는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DB하이텍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기차 판매인데 6월 반등에 좀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 성장 주목. 네. 그러니까 여기 유안타에서는 전기차 판매량 반등 시점을 6월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극심하게 부족한 구간 이미 지나갔고 백신 접종 증가로 하반기 전기차 수요는 견조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건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하반기 IT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메모리는 불확실하고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어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공급 부족 지속되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기업들 보시고 전기차 이제 판매 반등이 시작이 됐고, 미국 시장이 성장하면 최대 수혜는 누구죠? 한국 아닙니까? 당연하죠. 한국이. 예. 바이 아메리칸.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두 기업을 주목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했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07,000원, 그 다음에 원익QNC도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45,000원, SK하이닉스 157,000원, 삼성 SDI가 90만원, DB하이텍이 82,000원,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좀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업종은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뭐 항공업종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인데 뜨거운 가슴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보자는 거죠. 여행 가고 싶은 뜨거운 가슴은 있지만 언제 여행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주가가 안 올랐으면 또 모르겠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될 것처럼 해가지고. 대한항공은 여전히 좋게 보지만 다른 항공사들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 나가다 그냥.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일부 업체들이. 그게 차라리 유상증자 할 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오늘 보고서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SK, 이거는 삼성증권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보고서를 꼭 한번 봐보세요. 요것만 제가 그 삼성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SK그룹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요게 SK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에서 나온 보고서. 직접 그러니까 삼성에서 SK가 올해 기억나시죠? 뭐라 그러죠? 파이낸셜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총 4개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요 4개 영역으로 기업 가치를 140조까지 늘리겠다. SK그룹을 분석한 거예요. 이건 삼성증권에서 한 거고 굉장히 고품질의 보고서를 썼어요. 저는 SK그룹이 좀 뭔가 역동적이고 ESG에도 앞장서고 최태원 회장이 진두지휘하면서 2030년에 빨리 탄소 중립 가겠다. 되든 안 되든 실행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M&A 하고. 그래서 제가 뭐 SK그룹을 뭐 선호하는 이유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기존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볼 수 없었던 행동들을 많이 해요. 선제적으로 예전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M&A 뭐 환경 문제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주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진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어쨌든 목표 시총 이건 회사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140조 원이면 140조 원까지 얘기했고 200만 원이죠. 주가는 200만 원인가요? 예, 200만 원 주가가.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또 막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이건 회사가 SK그룹에서 언급한 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이미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니까
목표 시총 140조 원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잠깐만, 지금 주가가 200만 원인가? 잠깐만요. 제가 이게 헷갈려 가지고 SK가 맞아요. 예, 200만 원 맞습니다. 지금 28만 원대니까. 자,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요 4개 사업부로 나눠서 이쪽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각각을 키우겠다는 거죠. 첨단 소재, 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 있죠. 바이오, CMO 있죠. 그다음 그린, 뭐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디지털 산업,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 키우겠다는 겁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투자들이 이것만 듣고는 혹하진 않아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장 돈 돼? 예. 이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주가 부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눈에 들어오겠죠. 성과들이.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한번 내가 SK그룹을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 너무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큰 그림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 이게 될 거라고 믿으신다면 큰 그림으로.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확인하고 사. 그럼 지금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은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부진하니까 오히려 사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 성과까지는 하루하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안 간다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다만 저도 좀 바라는 건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좀 자사주 매입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배당 이런 것들만 좀 더 해주면 더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건 두고 보자고요. 네. 지금 주가는 견조합니다.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30만 원 넘어가기를. 근데 어쨌든 요거는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아무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SK그룹 파이낸셜 스토리 풀어내기. 요게 제목이니까 삼성증권 다른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고서 전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SK CEO가 직접 했던 거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이제 마지막. 요건 뭐냐면 그 메리츠 증권의 그 최설화 애널리스트가 이게 중국 통이세요. 되게 잘 보시는 분인데 요게 내용이 뭐냐면 요거 간단히 요약만 해드릴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중국 소비시장 변화 알고 있습니까? 산업보고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전략이나 여기서 아이디어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중국을 보고 한국을 보자는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면 중국에서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요건 제가 좀 캡처를 좀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소비재 분야가 치과, 드림렌즈, 의료미용, 아파트 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있죠. 당연히 중국도. 그 다음 뷰티,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대요. 중국도. 중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의료 서비스, 치과 체인, 그 다음에 의료 미용기기, 필러,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 미용 의료,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 중국에서 신고가래요. 치과 뭐 이런 것들, 치과도 있고. 이게 그 뭐 필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요 너무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1인당 GDP가 이제 $10,000 넘었어요. 그리고 일부 그 도시 있죠, 큰 도시 $30,000 넘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소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아무 소비나 안 하고 질 높은 소비하겠죠. 무슨 질 높은 소비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합니다. 어떤 소비를 할까요? 사람들이 요런 걸 하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저성장 소득이 낮을 때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전. 근데 점점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요런 걸로 바뀌는 거죠. 교육, 문화, 소비, 의료, 미용까지. 중국 2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안과, 치과, 필러, 보톡스. 의료 서비스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씩 이게 늘어나고 있대요. 1만 달러를 상회했고, 선전 하이난 같은 대도시는 3만 달러를 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래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 중국의 의료 미용 고객의 구조가 절반이 밀레니얼 세대. 엄청나죠. 여기가 다 젊은 분들이. 한국 미용 의료 시장도 1인당 GDP 10,000달러.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00달러 돌파했을 때가 여기네요. IMF 때 꼬꾸라졌지만 90년대 후반, 중반. 그리고 그 후에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의료관광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중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호재란 얘기죠. 결국 한국의 미용 의료기기, 또 치과 의료기기. 결론 이거예요. 여기에는 종목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이시스 메디칼, 그죠? 그다음 파마 리서치, 또 치과 의료기기에서는 뭐 임플란트 있죠.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뭐 디오, 그다음에 덴티스 이 보정기, 그다음에 바텍 같은 치과용 의료기기, 레이언스, 레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배워보는 거죠. 아, 성장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이쪽에 관련된 한국 기업을 갖고 있다면 좀 더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의료기기.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는 의료기기 계속 좀 장기 투자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1시간. 근데 좀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많습니다. 이제 바로, 참, 저도 이거, 제가 이렇게 체력이 참 좋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아무튼 바로 마감 시험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철강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세아베스트리 10%, 동국제강. 그러니까 철강주도 좀 모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담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포스코지만 가장 무난하니까 남들이 버릴 때 비관론에 빠질 때 조금씩 모으는 게 맞다.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쪽에 흥분하면 안 돼요. 화려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좋죠. 그렇지만 카카오가 수급 이슈로도 더 많이 갔어요. 완전 오버슈팅이에요. 안 좋아요. 지금 장대 연봉이 대량 거래. 고점에서. 여기 이후로.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장기간 횡보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갈 때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카카오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화려한 기업보다는 조정 잘 받고 있는, 옆으로 횡보하는. 아까 뭐죠? 건설주, 그 다음에 방금과 같은 철강 기업들. 뭐 관심 없잖아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전자, 삼성전자 관심은. LG노텍은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절반 정도는 파셔도 괜찮아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항상 반 정도 파는 게 애매할 땐 좋은 게 올라가면 아쉽잖아요. 다 팔면. 근데 빠지면 절반 팔 걸 또 이럴 수 있으니까 반절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LG노텍,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좋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는 바닥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위기면 3,300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건설주 오늘 괜찮았고 오늘 다 괜찮았죠.
그다음 전기가스 업종도 한국전력이 드디어 이제 하락은 멈췄고 증권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들도 전반적으로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유통, 자동차도 오늘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조선주도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거 답답하지만 말씀드렸죠.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빠진 거는 네이버, 카카오, 의류주. 의류주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너무 많이 올랐어요. FNF도 빠진 거고 가격에 대한 부담입니다. 해운주도 오늘 좀 빠졌고요. 일부. 그 다음에 항공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반도체, 철강, DB하이텍이 많이 올라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선주 괜찮아, 교육주, 건설 대표주, 2차전지 오늘 SK이노베이션 좋았습니다. 삼성, LG화 하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꾸준히 들고 가세요. 2차전지는 팔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타이어, 아까 넥센 타이어, 홈쇼핑, 조림사업, 보톡스, 메디톡스 때문에 폴더블 폰도 어제 되게 분위기 좋았죠. 근데 오늘도 그 기세는 좀 더 이어졌던 것 같아요. 뭐 종목마다 다르지만 근데 오늘 맞아요.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아니 이유를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뭐 오늘 AP 시스템도 예, 무려 6%를 급락시켜 버렸어요. 어쨌든 OLED가 많이 쓰이는 건 맞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외국인이 그냥 던져버렸더라고요.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참 기관들이 많이 팔긴 하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냥 오늘 미친 듯이 팔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장중에 101억 OLED 제조 장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중국 회사에 납품을 했어요. 좋은 거죠. 중국 쪽에 그 OLED 장비 수출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공매도를 오늘 많이 친 것 같더라고요. 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외국인들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보고서 썼잖아요. 그래서 폭등. 기관이 판 건 아닌데 외국인 매도. 그런데 이것만 빠진 건 아니에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OLED. 덕산테코피아. 얘도 5% 급락. 오늘 OLED 섹터가 다 많이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덕산네오록스 많이 안 빠졌지만 대부분의 OLED 섹터가 오늘 좀 분위기들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말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 LED 뭐 건설기계 오늘 뭐 거의 대부분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조선 백증권 좀 하락한 거는 오늘 인터넷 대표주 뭐 그냥 카카오가 두들겨 맞아버렸기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가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인식 크래프톤 관련주 당연히 다 같이 빠져요. 마켓컬리 관련주 이쪽까지 다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최근에 올라서 빠졌고 2차전지에서는 좀 장비주들이 대보 마그네틱은 좀 좋았네요. 대보는 워낙 좀 바닥에 있으니까 나쁠 건 없었고 한번 이제 두들겨 맞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대보 쪽은 다시 올라갔고 다만 이제 다른 장비주들이 되게 안 가죠. 뭐 에이프로, 하나기술 이런 기업들도 좀 빨리 힘을 내주길 바라겠고요. 시멘트도 좀 쉬어갔고 화장품은 아무튼 오늘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행주,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될 때 코로나19가 완화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되게 혼재돼 있어요. 기업들이 이쪽은 오르고 이쪽은 빠지고 막 좀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지수는 어쨌든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빠졌고 코스피가 올라갔던 배경은 결국 뭡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죠.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을 했더라도 어쨌든 코스피 쪽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이상 올라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오늘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올라갔죠. 그래서 근데 반면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좀 흔들렸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그리고요 오늘 보면 하락 종목이 정말 많아요. 800개.
그러니까 지수가 최근에 올라가는 분위기에서도 축제 분위기가 아닌 게 자꾸만 이렇게 시장은 좋은데 왜 이러지?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 싸게 잡으면 돼요. 남들 관심 없는 거 싸게 잡아놓고 제발 화려함 쫓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드릴 거예요. 화려한 거 쫓아가지 마라. 화려한 거. 그래야 롱런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독약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화려한 거 쫓으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소외받는 거, 버려진 거. 근데 버려진 건데 다른 사람들이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진주였죠.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보고서 보면서 잘 찾으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 오늘 이제 1시간 반인데 제가 뭐 다는 이제 다 해드렸던 것 같고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뉴스는 좀 더 뭐 하진 않을게요. 예, 어쨌든 뉴스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이베이 코리아는 신세계가 단독 인수하는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뉴스 아까 잠깐 보니까 신세계가 단독 인수하는 쪽으로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해서 뉴스는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고, 자, 시장 견조하고 좋은 분위기고 뭐 중간중간 쉴 겁니다. 이게 코스피도 좀 쉬어가겠죠. 쉬어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부진한 기업들, 보고서 소개했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중에 올라간 건 사지 마세요. 쩔어 있는 기업들 있죠, 바닥에서. 예,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자면 고배당주도 좀 재미없더라도요. 예, 배당 믿고 사보세요. 배당. 배당은 배신 안 해요. 현대해상 같은 거. 그리고 진짜 쩔어 있는 기업 하나가 또 있는 게 보고서는 아닌데 S온 같은 거. 정말 이 기업 S온 보안회사인 거 아시죠? 이거 왜 이래요?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안 가가지고 몇 년이죠 이게? 1년, 2년, 3년, 4년 6년 동안 저러고 있어요 주가가. KTNG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심할 정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회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보안 시스템 만들잖아요. 참 이것도 근데 보고서도 없어요 이제 아예. 아무튼 S온도 여러분 뭐 누구나 알 정도로 세콤 진짜 좋은 기업이잖아요. 돈도 잘 벌고 1년에 1,500억씩 잘 벌어요. 배당도 줘요. 1년에 2,600원. 근데 아무튼 미스테리입니다. 예. 근데 물론 싼 기업은 아니에요. 예. 절대 싼 기업은 아니에요. PER로 기준으로 보면 20배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20배 되는데 고성장은 아니니까.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참 어지간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찾아보면요 안 오른 기업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안 오른 이유는 있겠죠. 성장이 정체되고 PER이 20배나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은 뭐 크게 잃을 건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기업들 계속 찾아보니까 이게 저도 뭐 간다 안 간다 제가 모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저도 지금 요즘에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씩 진짜 안 간 게 뭐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게 보험주 같은 거 있고 또 일단 또 뭐 삼성 그러니까 이상하게 삼성그룹이 정말 안 가네요. 삼성 SDS도 그쵸. 아니 이게 삼성그룹이 정말 전자부터 해가지고 무슨 주가가 참 재미들이 없어요. 좀 삼성그룹이 힘을 내야 우리나라 전체 시장도 더 좀 역동성이 있을 텐데 삼성그룹 또 부진한 주가 좀 빨리 탈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긴 시간 1시간 반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그 종목 상담 그다음에 마감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